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나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전쟁이나 큰 재난 같은 그런 거대한 사건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폭력 경험, 아니면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참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PTSD의 증상, 또 원인이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성장이라는 좀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점까지, 거기까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PTSD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겠죠. 이게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뭐 교통사고, 폭행, 학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배신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몸을 다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핵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충격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 충격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네 가지 증상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악몽, 심지어는 마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플래시백 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데도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꾸 반복되는 재경험 증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 뭐 생각이나 장소, 사람 같은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 반응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자꾸 빠져들고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잠들기 어려운 과각성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특히 그 회피라는 거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PTSD를 더 오래, 더 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증상들이 쌓여서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과정이네요. 그런데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PTSD로 힘들어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자료들을 보면 평생 유병률이 한 6.7%? 그 정도라고 나오던데 왜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더 심하게 고통받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취약성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다른 트라우마 경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성격적으로 좀 불안 수준이 높다거나 혹은 사건 이후에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그런 사회적 지지가 좀 부족한 경우예요. 그럴 때 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자료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상 후 성장. 영어로는 PTG라고 하죠. Post Traumatic Growth. 이 개념인데요. 한 정신의학 신문 기사에서 이걸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트라우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회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과 막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이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상.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저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반전 또는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단순히 괜찮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니? 그건 정말 좀 예상 밖인데요? 근데 혹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뭐랄까 일종의 합리화나 방어 기제 같은 건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이 성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뭐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PTG는 단순한 방어 기제하고는 좀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자료에 따르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진솔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삶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이 가치관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또, 아, 내가 이런 어려움도 이겨냈구나 하는 어떤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되고 삶과 죽음 같은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등등. 그러니까 명확한 심리적 변화, 때로는 실존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고통이 없어야 성장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성장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이런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예를 들어 SSRI 같은 항우울제 계통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치료 중에서는 특히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좀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죠. 아니면 트라우마 기억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마주하고 다루는 노출치료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도움과 더불어서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좀 찾아가고 그 경험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 잘 통합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와 성장의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서 그걸 곱씹는 것, 그걸 반추라고 하는데 그건 좀 줄여나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지그룹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회복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PTSD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고통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장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네요. 충격적인 경험은 분명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지금 당신이나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제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주변에 따뜻한 지지가 있다면 분명히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꼭 PTSD 수준의 그런 거창한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요. 살면서 마주쳤던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들. 그걸 지금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그 경험 속에서 당신만의 어떤 의미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성장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